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대충 들은 기억은 있지만 양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그때 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직을 4개월 만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4개월 만에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는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나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과 다르게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대상자의 혜택을 관리하는 복지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과 다르게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에 속하여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률이 낮기도 하고 합격할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저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지방직 9급만 선발하는 몇 안 되는 직렬 중 하나인데요.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이렇게 총 5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도전이 가능한데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만 있어도 가능하고 2급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과정으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만 해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 관련과가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격선도 다른 일반 행정직렬에 비해 낮은데요. 작년 합격선을 살펴보면 평균 약 82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렬 합격선이 평균 90점인 것을 비교해보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렬에 비해 단기 합격이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한 상태였는데요.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1월 말쯤에 알게 돼서 시험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험까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이 길게 공부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계획표를 세웠고 웬만하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우선 저는 1, 2개월 동안은 하루 종일 인강만 듣고 그날 배운 내용은 바로바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요일을 나누어서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월, 수, 금요일은 국어, 사회복지학 기론, 화목, 토요일은 한국사, 영어, 행정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기본서를 회독하고 오후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체크하며 암기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부족했던 과목을 채우는 식으로 공부했는데요. 이때 영단어도 함께 암기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저에게 문법과 어휘가 약점이라 문법 파트에 좀 더 집중했고 어휘는 아침과 잠들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독해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에 3지문씩 꼬박꼬박 풀었고요.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인데요.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대충 들은 기억은 있지만 양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그때 박정훈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사회복지학 기본이론 강의를 완강하고 기본이론 강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약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박정훈 선생님의 단끝사 테마 특강이 딱이었습니다. 요약도 정말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교재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에는 별 표시도 되어 있고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는 글자 폰트도 다르게 되어 있어 이 교재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사회복지학개론 교재는 꼼꼼한 개념 설명부터 역대 기출 문제가 OX 문제로 실려 있어서 그때그때 개념 확인이 가능하고 또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팍팍한 수험 생활에 선생님 말씀은 지칠 때마다 다시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공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부할 때와 쉴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오히려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어 비문학과 영어 독해는 하루에 2-3문제씩 꼭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푸는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비문학과 독해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년이나 5개년 종합기출 문제집을 사서 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OMR 카드에 마킹도 해보면서 시간 체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 볼 때 덜 긴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점수가 더 잘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것도 합격에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실전처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수험생활이지만 그래도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꾸준히, 무조건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라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목표로 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모두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생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